네, 안녕하세요. 나덕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5개월 전부터 소변 보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갔더니 방광염이다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낫고, 그리고 또 다른 산부인과 갔더니 또 자궁염이다 그래서 치료했더니 역시 큰 차도가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몇 달 지나서 차도가 없으니까 비뇨기과를 갔더니 이제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과민형 방광이다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도 역시 큰 차도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요도염이냐 아니냐를 걱정을 많이 하시. 요도염과 방광염은 증상이 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감염이냐 아니냐를 구별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선 방광염이란 소변이 담겨있는 방광 속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방광염의 증상은 예를 들면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또는 못 참겠거나 소변에 이제 고름이나 피가 많이 나오고, 심하면 이제 유관으로 고름이나 피가 나오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소변 검사를 하면 이제 적혈구나 백혈구는 고름이 나오는 거죠. 또는 세균 등의 염증 소견이 나와서 아마 이제 방광염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소변에 이제 적혈구, 백혈구, 세균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은 요도염에도 있는데, 두 개가 이제 요도염은 이제 소변 볼 때 많이 아프고 화끈화끈 자결감, 화끈화끈하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다르지만, 사실은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길이 요도를 거쳐서 나오는 거라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방광염이냐 요도염이냐를 아주 엄격하게 나눌 필요는 없고, 감염의 경우는 항생제와 소염제를 쓰는 게 방광염이든 요도염이 똑같기 때문에 그 구별이 그렇게 엄격하게 나눌 필요가 현재 있는 건 아닙니다. 방광염의 여성의 경우는 이제 방광염의 원인균이 대개 90%가 대장균인데, 그거는 이제 방광의 출구인 요도와 항문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장균은 이제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인데 정상적일 때는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몸이 약해져서 저항력이 떨어지면 이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겁니다. 방광염은 과민형 방광은 이제 방광에 염증 소견이 없는데도 염증과 같은,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고 또는 소변을 못 참은 절박뇨 같은 증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검사를 해도 염증이 없으니까 이건 방광이 예민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과민형 방광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현대의학은 이건 이제 약간의 이제 팁이나 상식 좀 배경 지식을 조금 알아두시면 편리한 점이 있는데, 현대의학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 좋은 학문이죠. 그래서 병명을 보면 이게 현대의학적으로 현대의학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증후군, 무슨 증, 무슨 성, 무슨 형 이런 식의 수식어가 붙는 경우에는 현대의학으로 뚜렷한 게 잘 밝혀져 있지 않고, 따라서 이제 원인이 잘 밝혀져 있고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 치료법도 마땅하게 없는 경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한약적 치료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 한약적 치료가 좋은 이유가 한약은 이제 증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을 베이스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그 증상만 보고 치료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한열허실이라고 그래서 차갑고 뜨겁고 허하고 실하냐에 따라서 치료법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편으로는 조금 허번한 다른 좀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상당한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방광이 허하고 기운이 없고 냉하다 그런 경우에는 하다거나, 또는 습하고 열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 같은 걸 이렇게 치료하는 걸 보면 이게 특징인데,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허냉한 경우를 쉽게 생각해 보면 허하니까 보호해주고 냉하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습열이 있는 경우는 습이 있으니까 말려주고 그 다음에 열이 있으니까 열을 식혀주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하는데, 이제 항생제가 잘 듣는 경우 항생제가 제일 빠르고 좋습니다. 항생제를 안 듣는 경우는 이렇게 한의학적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면 잘 듣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안 낫는 염증에 균이 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낫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균은 항생제도 죽지만 또 한 가지 요소, 몸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몸의 요소에 작용하는 약이 서양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약은 이제 항생균보다는 몸의 요소에 작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안 낫는 염증에 보약을 써서 염증을 고치는 일은 뭐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고요. 방광염, 과민형 방광이나 방광염 증상이 반복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골반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반염은 이제 복강 중에서 아래 골반 쪽에서 국한돼서 생긴 염증을 말하는 건데, 골반염은 뭐 다음 기회에 또 골반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골반염의 원인균 역시 90%가 대장균인데, 똑같은 동일한 점은 대장균이라는 점이 동일하고, 또 하나 이제 저항력이 떨어져서 생긴다는 점이 또 동일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과민형 방광은 한의학적 치료가 좋습니다. 이제 자가치료는 이제 가벼운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그것이 이제 면역성을 극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나아야 되고요. 또 긴장이나 스트레스는 과민형 방광을 악화시키니까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빨리빨리 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대의학으로 치료해서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고생하시는 경우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가까운 한의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저같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한 의사이면서 한의사인 복수면허 선생님이 하시는 클리닉을 찾으시면 서양의학적인 진단과 한의학적 치료를 같이 하실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나도균이었습니다.